화폐 개혁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던 지난해 12월 중순, 김정일 위원장이 나진을 시찰했다. 1991년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후 18년 만의 방문이었다. 2010년 1월 나진 선봉은 나선 특별시로 승격됐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도 개정해서 나진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도 허용했다. 나진을 거점으로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왜 개방 선독으로 나진을 선택했을까? 나진과 선봉 지역은요, 가장 북한에서 외국인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가장 정비가 잘 된 그런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그 법적 제도적 정비가 가장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평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미치는 파괴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나진에 대한 그 제2의 이제 그 개혁 개방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국가개발은행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초대 국가개발은행 부총재를 맡은 박철수 씨. 그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 사업가다. 제일 중요한 하부고도 건설, 여기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따라서 우리 전력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대풍 국제투자그룹의 조직도다. 지난해 말 북한은 이 그룹을 국방위원회 산하로 편입시켰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자보 총리가 최근에 중국의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눈 내용이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뭐는 거니, 원자보 총리가 하는 말씀 중에서 신용이, 서로 상호 믿음이 황금이나 화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외화 자금 조달이라든가 내자 자금을 산업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북한 내부, 북한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고 외국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추진하는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나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외부 자본의 투자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나진항을 물류기지로 이용하려는 수요는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의 1호 부두를 10년간 사용키로 했고 러시아는 3호 부두를 50년간 사용키로 했다. 물류기지로서 나진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진항은 수심에 있어서는 1호, 2호 부두는 약 6m에서 9m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호 부두부터 북한이 장래 계획으로 보고 있는 쪽에는 약 9m에서 12m, 심지어는 15m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진항은 국제무역항으로서 소형부터 중형, 대형 배들이 선박들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진항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자연 방파제 요건입니다. 나진항은 전면에 소초도와 대초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방파제를 건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항만 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선박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할 수 있으며 접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훈춘에서 나진으로 연결되는 원정교,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중국이 전액투자해서 상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원정교 보수는 물론이고 훈춘에서 원정을 거쳐 나진항까지 이어지는 67km의 도로도 포장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왜 북한 내 도로까지 포장해가면서 나진항을 사용하려 할까? 중국의 투먼에서 훈춘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다.
창지2 개발 계획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창지2 개발을 국가 개발 계획으로 승인했다. 앞으로 10년간 400조 원을 투자해서 지린성의 창춘에서 지린, 투먼까지 개발하는 계획이다. 두만강 유역을 개발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삼성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창지2 개발의 핵심 관건은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다. 대무역 창구 중에서도 중개 무역 항으로 가장 잠재력이 많은 나진항이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창지2 개발 계획의 성공은 나진항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진항을 통한 일본, 동남아 또는 미주 지역까지 새로운 진출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창지2 개발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환동해권의 물류 변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원도가 지역 개발 차원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구상 중 하나는 중국의 창지2 개발 계획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속초에서 러시아 자루비노를 거쳐 중국의 훈춘까지 있는 전기 화객선이다.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훈춘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도 큰 고객이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 화물 운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기 화객선은 지난 2000년부터 운항했다. 속초에서 러시아의 자루비노까지는 해로로, 자루비노에서 훈춘까지는 육로를 이용한다. 극동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 간에 물류기지 건설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다. 통해로의 진출을 꿈꾸는 중국도 관심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루비노 항보다 블라디보스톡이나 보스토치니, 나우카를 개발하기를 원한다. 지난 3월 시진핑 보주석이 직접 방문했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극동 항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Эту задачу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А порт Зарубина,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для Кореи, Китай, Япония, Китай,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Китай. Понимаете, то есть как бы эти страны больше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развитии Троицы, чем Россия. У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интерес порт Восточ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порт Находка, порт Ванина.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대륙에 갇혀 바다로 나갈 수가 없다. 러시아를 통한 진출도 쉽지가 않다. 중국이 나진항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다. 거리상으로도 나진항이 훨씬 가깝다. 나진항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특별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직접을 관리하면서 한다게 되면은 중국하고의 협력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북한 자체도 이 도만강 지역 개발 장길도를 보고 이런 대책을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물류가 나진항을 통해서 나간다면은 북한 자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조선은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